악기점을 찾은 한 남자. 이 남자의 이름은 맥스 투니입니다. 오랜 생활고 끝에 자신의 분신과도 같던 트럼펫을 중고로 팔고자 온 것이죠. 물건을 넘긴 맥스는 그런데 그의 연주를 듣던 주인은 놀랍니다. 그가 얼마 전 입수한 이름도 없는 레코드판의 음악과 완전히 같은 음악이었기 때문이죠. 이를 궁금해하던 주인에게 맥스는 연주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피아노 연주자의 이름은 1900. 꽤 대충 지은 듯한 이 아이에겐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여객선에서 일하던 데니 부드맨이 버려진 이 아이를 찾았고 때마침 1900년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라 연도를 아예 이름으로 붙여버린 거죠. 그렇게 배 안에서만 살아가던 1900는 사실상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데니가 불우나 사고로 죽게 되고 홀로 남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피아노에 뛰어난 두각을 드러낸 덕분에 배 안에서 피아노 연주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몇 년 뒤 신입 트럼펫터로 버지니아호에 타게 된 맥스. 그는 처음 배에 탄 탓인지 심한 뱃멀미에 시달립니다. 그런 그의 앞에 나타난 1900. You're the new trumpet man, aren't you? You blow a car.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그는 바퀴에 고정을 풀고 자유롭게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처음엔 불안해하던 맥스였지만 점점 그의 연주에 심취해서인지 신나게 이 상황을 즐기게 되죠. 맥스가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는 합주 때마다 즉흥 연주로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고 자연스레 1900는 버지니아호의 명물이 되어갔던 거죠. 하루는 그에게 배에서 왜 내리지 않는지 묻기도 합니다. 그러자 I think land people waste a lot of time wondering why. 또 얼마 뒤 이번에는 낯선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이유도 모르고 도망치던 1900. 하지만 그들은 재즈의 창시자 젤리 롤 모튼이 보낸 하수인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그를 대신해 젤리는 버지니아호를 찾습니다. 1900의 악수 제안도 거부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젤리. 피아노에 앉은 그는 소문대로 놀라운 실력을 보여줍니다. 반면 1900는 단순한 캐롤을 연주하는가 하면 젤리의 연주를 앵무새처럼 그저 따라하기도 하죠. 모두가 1900의 패배를 예상한 이 시점, 화가 난 맥스는 1900의 자존심을 긁으며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앉게 된 피아노 앞에서 You asked for it, asshole. 멋진 퍼포먼스와 함께 그는 자신이 대결에서 승리했음을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유명세를 얻었음에도 끝내 하선을 거부하던 1900. 그런 그를 위해 레코드 제작업체에서 직접 배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창 레코딩을 하던 그의 눈앞에 나타난 한 명의 여자. 그는 그녀에게 반하게 됩니다. 뭔가에 홀린 듯 그녀의 이미지를 연주로 그려나가는 1900. 그는 큰 계약이 걸려 있었음에도 레코드판을 가지고 나갑니다. 당연히 전해줄 상대는 첫눈에 반했던 여자 퍼든. 하지만 끝내 그녀에게 전달하지 못한 채 배는 항구에 다다릅니다. 떠나려던 그녀를 붙잡고 레코드판을 내밀지만 주변의 소음 때문에 그는 레코드판도 그리고 하려던 이야기도 전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뒤 맥스와 식사를 하던 1900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I'm getting off this ship. 그토록 맥스가 하선을 권했음에도 한 번을 응하지 않던 1900. 그는 첫사랑의 여자를 만나기 위해 배에서 내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과연 그는 배에서 나와
퍼든과의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작품은 배 밖으로 단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1900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흘러갑니다. 화려한 크루즈 생활 때문에 다소 가려진 감이 있지만 그는 불운 속에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크루즈에 버려지는가 하면 자신을 입양해준 아버지 데니마저 어렸을 적 불운한 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피아노를 통해 그런 슬픔을 승화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피아노를 치지 않던 꼬마 1900가 본격적으로 피아노에 매달리게 된 건 데니의 죽음 이후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는 크루즈선의 피아니스트로 살아가게 됩니다. 맥스의 말처럼 밖에 나가 레코딩 작업도 하고 콘서트도 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그는 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버지니아 호 자체가 그의 인생 전부였기 때문이죠.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배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배에 올랐던 건 자신을 버린 무책임한 부모 때문이었고, 이어 그를 키운 양부 데니가 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배는 그의 온 우주가 됩니다. 숙식 해결은 기본이고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피아노 연주까지 할 수 있었으니 배는 그에게 충분한 공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1900가 유년기를 밖에서 겪었고 후에 크루즈에 버려진 것이었다면 이야기는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매일같이 데니에게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며 졸라댔을 거고 후에 성공을 위해 하선하는 일 역시 어렵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그러나 그는 바깥 세상을 조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배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 이외의 것은 겪어본 적이 없으니 결핍이라는 말이 적용될 만한 사건조차 거의 없던 것이죠. 왜냐면 결핍이라는 것은 그전 상황과 비교하기 마련인데 그는 비교할 기준점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1900는 결국 배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배와 항구를 잇는 트랩에 발을 딛는 데까지는 성공하지만 마지막 한 발짝을 나아가는데 실패하기 때문이죠. 그럼 왜 그는 배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까요? 이는 그의 대사에서도 등장합니다. 너무 많은 길, 그리고 너무 넓은 세상은 그에게 거추장스러운 짐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는 88개라는 정해진 건반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틀, 정해진 규칙 안에서 그는 오히려 더 자유로웠던 거죠. 그런 그에게 무한한 자유와 해방은 오히려 그를 짓누르는 무게로 작용합니다. 너무 많아진 선택권은 그에게 압박을 가해왔고 이에 큰 부담을 느꼈던 1900는 세상 밖으로 나가길 포기하게 된 것이죠. 정해진 규칙을 무시하고 세상의 틀에 저항해왔던 1900였지만 막상 자유가 주어지자 세상의 틀보다 더 작은 버지니아호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세상 밖으로 끌어낼 뻔했던 건 사랑이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했던 퍼든을 위해 1900는 용기를 냈던 거죠. 제 아무리 큰 돈도 엄청난 명예도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없었지만 사랑이라는 건 그가 세상 앞에 설 수 있게끔 용기를 준 유일한 가치였습니다. 1900의 생애와 더불어 매력적이게 다가오는 건 피아노 연주 장면들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을 받았을 정도로 좋은 음악들이 실려 있으며 화려한 장면 연출로 이 황홀감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1900와 맥스의 우정이었습니다. 배 안에서 만난 순간에서부터
마지막 배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들의 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주 많은 말도 깊은 속내를 이야기하는 법도 없었지만 그들은 조용히 서로의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마지막 장면에서야 서로를 껴안을 정도로 감정을 드러내는 적이 없었지만 꼭 시끄럽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관계만이 우정이 아님을 이들은 보여주고 있었죠. 화려한 피아노 연주와 화면 연출, 그리고 그 속에 주인공 1900의 생애를 담고 있던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이었습니다.